네, 안녕하세요. 7월 4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휴일인데 쉴라 그러다가 그래도 한번 시장 한번 보려고 나와서 이 마이클 케이시라는 사람입니다. 블록체인의 대부이고 또 암호화폐의 대부이죠. 코인데스크 CEO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2년 전에 썼던 그 글을 보면서 그 글의 이제 제목이 돈을 다시 생각하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뭐 저도 이제 금융기관에 쭉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이제 금융기관의 역사에 대해서 신기술, 특히 이제 금융공학 신기술과 관련된 돈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뭐 지난 금요일 날 파이코인 언제 상장하나요? 그래서 기다리지 마세요. 잊고서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한테요?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 정말 복 많으신 분들이죠. 지금 지금 비상장 코인 채굴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나중에 썩은 종자가 아니라 잘 클 나무 사과나무 심듯이 심고 계시는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 정말 아주 복 많으신 분들이죠. 이 마이클 케이시가 2년 전에 썼던 게 뭐 파이코인을 하시건 주식을 하시건 부동산을 하시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글을 써놨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디파이의 미래, 지금 뭐 대부분 모르면서 뭐를 하거든요. 저도 금융기관에 있으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뭐 디파이, 블랙, 블랙, 블록체인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모르게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다시 생각하며라는 건데 일단 이제 뭐 40년에 걸쳐서 40년의 금융기관 역사 중에서 네 번의 이제 어떤 혁신 버블이 있었다. 그러나 그 혁신 버블을 위해서 이 산업은 발달했지만 거기에 희생되는 투자자들은 항상 있는 거죠. 제가 이 금융공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뭐 현업에 있을 때 이제 금융공학 쪽 사람들을 뭐 연봉을 뭐 2억을 주고 스카우트하고 3억을 주고 스카우트하고 뭐 지금 메르츠 증권에 있는 메르츠 증권 사장하는 사람도 삼성증권 때 이제 스카우트해온 최임은 전무 처음에 상무로 왔나 이제 처음에 제가 뭐 저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금융공학 전문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사실 잘 몰랐어요. 구조화된 금융상품을 만드는 것이고 그런 구조화된 금융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잘 몰랐고 또 그것이 우리 같은 개인들에게도 그 개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게 누가 어? 똥장군 지고 장에 간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는 참 오랜 세월이 흘러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파이코인 채굴하시는 분들 이게 도무지 뭔지도 모르고 좋다고 하니까 지금 하는데 뭐 할라니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눈도 침침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다시 생각하며 이 사람이 이분도 이제 결국 금융공학 얘기를 한 건데요. 1980년도 이제 정크 본드라는 게 나왔고 LBO, 레버리지 바이오웃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증권회사 갔을 때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니까 아, 빚을 내서 그 위험한 채권을 사서 그 위험한 기업의 채권을 사서 그 위험한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든지 회사를 찢어서 매각하든지 해서 하는 이제 정크 본드 그 귀여운 여인인가요? 그 아유 그 저기 귀여운 여인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몸 파는 여인하고 나중에 결혼하죠. 이 정크 본드 M&A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 정크 본드의 왕은 마이클 밀켄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 회사는 이제 드렉셀 버넴 램퍼트라는 회사였는데 이렇게 이제 정크 본드로 해서 빚을 내서 채권을 사서 그 회사 이익을 못 내는 회사를 사서 그 이익을 못 내는 회사를 저기 뭐 사슴 한 마리, 순노 한 마리 해체해서 녹용은 녹용대로 팔고 고기는 고기대로 팔고 가죽은 가죽대로
팔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레버리지 바이아웃 뭐 쉽게 설명하면 그렇죠. 귀여운 영화처럼 그랬지만 결국은 2004년도에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파산을 했죠. 이게 파산을 했지만 이때 이 회사 이게 파산을 해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고 또 이 회사도 망하고 아마 마이클 밀케는 깜빵도 가고 그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정크 본드와 이 LBO 금융은 금융기관에서 계속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모두 다 여기서는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지는 않았어요. 금융공약은 했지만 8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인간들이 이렇게 혁신을 만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소위 천재라는 사람들이 뭐 아이비리그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리스크를 자기네들이 없앴다. 리스크를 현저히 줄였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래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고 저 사람 말은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붙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버블이 이제 어느 순간 터지게 되지만 그 천재들이 개발에 처음으로 만들어 두었던 이 정크 본드와 LBO는 이런 희생이 있고 이걸 했던 마이클 밀케는 깜빵도 가고 회사도 망했지만 지금도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파이코인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80년대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도에 이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건이 있었었고요. 이분이 이제 그 코인데스크 CEO고 코인데스크 기사 중에서 이제 제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롱텀 캐피탈 사건이 있었었는데 이게 롱텀 캐피탈은 차익거래거든요. 차익거래라는 것은 이제 기준 가격부터 많이 올라갔을 때는 팔고 많이 내려왔을 때는 사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주식이 없으면 공매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평균으로 되면 사고 그런데 어느 날 그 가격 범위를 확 떨어지는 사건이 1998년도에 우리나라 IMF 때가 오게 된 것처럼 러시아가 지금 디폴트 온 것처럼 그때도 러시아가 국가 디폴트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러시아 위기가 있었었죠. 그러면서 그 박스권 밑으로 확 떨어지면서 롱텀 캐피탈이 파산했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레버리지 컨버전스 그러니까 수렴한다. 많이 올라가면 내려오고 너무 많이 내려가면 올라간다. 이것도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별로 뭐 이렇게 새로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들이 뭔가를 개발하고 이거를 과대해서 광고하고 그러면 투기를 하고 결국은 붕괴되고 나중에 개발했던 아이디어는 남고 그런데 결국은 돈이 무엇인지 모르고 저 고수익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결국은 코인에서도 이런 일을 겪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뭐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파이코인 같은 거는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정크본드 말씀드렸고 지금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말씀드렸고 10년마다 이제 1998년도니까 거진 뭐 20년, 10년 후에 나왔죠. 근데 개발은 1990년도에 됐고요. 그 다음에는 뭐 우리 다 기억하지만 2008년도에 나온 그 금융위기, 뭐 부동산 위기 이게 이제 부채담보보증권 CDO, 신용부도 스와프 CDS 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담보 그 다음에 모기지 뭐 다 전세 월세 이런 거 다 부채잖아요. 그럼 부채 담보 보증권 그 다음에 신용 부도 스왑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사실은 뭐 굉장히 혁신적인 것이고 위험이 없다 뭐 이랬지만 결국은 위험 관리는 천재들이 다 해주고 금융기관이 다 해준다 그랬는데 트리플 A 채권이 완전히 쓰레기 채권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있었고 빅샷이라는 영화에도 나왔고 이렇게 잘 가다가 2003년도 2007년도부터 해서 확 떨어져 가지고 뭐 미국의 여러 수백 년의
그 역사를 가진 금융기관이 통째로 날아가게 되는 게 이게 전부 금융공학,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금융공학 작품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금융공학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실물 경제에 기반을 해서 금융이 있었는데 지금 1990년도, 80년 지금 이런 게 마찬가지인데 실물이 숫자를 만들었는데 숫자가 실물을 끌고 가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죠. 실물 경제에 기반을 두지 않은 생각으로 만드는 돈들, 숫자로 이루어진 것들이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상황이 되면서 계속 이렇게 뭐 개발을 했다, 과대 광고하고 투기 이어지고 붕괴되고 사람들의 돈은 없어지지만 그들이 개발했던 기술은 남고 지금도 CDO, CS, 지금은 CLO로 하고 대출 채권, 담보부 채권으로 지금 또 기업 대출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계속 금융에서는 쓰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플래시 클래시 이거는 정말로 이제 막 아주 고속 컴퓨터를 활용해 갖고 초단기 매매죠. 하루에도 수십 번 사고 팔고 그 차익거래 수수료 거래도 싸지니까 이것도 인간의 눈과 손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였는데 아주 뭐 천분의 1초 내에 매도 매수를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이제 퀀트 전문가, 수학 전문가들이 이거를 만들었죠. 이 수학의 기재들이. 그렇지만 이것도 그냥 크래시가 돼갖고 한번 확 해서 아주 작살이 난 적이 있었었죠. 순식간에 그냥 15%가 그때 빠졌던가, 다우지수 15% 빠졌던가, 아무튼 그러면 매도가 매도를 불러서 여러 가지 사건이 나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10년마다 일어났었다라는 게 이제 마이클 케이시 역할인데 그 마이클 케이시 얘기인데 2년 전에 그러면 탈중앙 디파이는 어떠냐? 디파이도 이거 수학 천재들이 토목공학 관련 일자리를 그런 거 안 하고 수학 천재들이 수십억 원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헤지펀드로 갔다. MIT, 스탠포드 전부 지금 암호화폐 업계로 간다.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세계 기술을 바꿀 것이다. 저 스탠포드 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세계를 바꿀 것이다. 이게 비트코인처럼 이게 대박이 난다. 그거를 정당화시킨다라는 거죠. 정당화시키는데 이거는 루나 한국 사람이 한 게 아주 뭐 대표적인 거로 박살이 났죠. 근데 이거는 다행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증권시장에서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여파가 큰데 이거는 조금 각각의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충격이 없을 것이다. 근데 제가 보면은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코인 하신 분들도 뭐 돈은 날리고 아는 사람 갖다 꽂았는데 사람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하는 일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생각해보면 2019년도 9월 달에 이제 우한 바이러스 코비드 19이 생기고 그로부터 2년 4개월 후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생기고 전염병도 생기고 전쟁도 생기고 보통 전염병 전쟁 그러면 물난리 불난리가 같이 나죠. 뭐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자꾸 이제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스스로 자기네들이 똑똑하다고 믿는 천재들의 얘기를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물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마이클 케이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거품이 끼고 손해를 보지만 천재들이 개발해 놓은 금융공학 기술들은 40년 전에 거도 지금 유효하고 30년 전에 거도 지금 유효하고 20년 전에 거도 유효하고 10년 전 거도 유효하고 역시 아직 오지 않은 이런 블록체인 코인에서도 성공과 실패가 어떤 사람한테는 이익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심각한 손해가 되지만 세상에는 유익한 쪽으로 계속 간다. 당신이 희생자가 될 것이냐 수익자가 될 것이냐. 그래서 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파이코인 또 얘기하다가 어떨 때는 돈 철학 같은 것도 얘기하다가 어떨 때는 하늘의 별자리 같은 것도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 자신이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숫자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숫자만으로 금융공학 천재들이 만드는 숫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거를 제일 이거를 그 유발 하라리가 인류의 그 수천 년 역사에 대해서 호모사피엔스라는 걸 쓰고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또 호모데우스라는 걸 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질문이라는 걸 쓰고 그 마지막은 메디테이션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참 감명 깊게 읽고 틈틈이 공부하는 책인데 지금 마이클 케이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가 간다 뭐 이런 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숫자를 사용해서 어떤 틀을 만드는 것에 희생자가 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만든 틀은 세상에는 필요해요. 당신한테는 근데 세상에는 그 사람이 만든 그 틀이 필요하지만 당신은 돈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돈에 대해서 아셔야죠. 이 얘기예요. 마이클 케이시가. 네, 오늘 휴일인데 마이클 케이시 2년 전에 글을 읽고 제 스스로 반성하고 싶은 것도 있어서 영상 공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상 올립니다. 고맙습니다.